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보도 쏟아지죠? 네, 뭐 많이 쏟아집니다. 근데 예. 뭐 한국 언론들도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많이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신들하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아직은. 네, 예. 전체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지 또는 그 이상의 내용이 있을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대가가 뭘지, 이 문제가 이제 외신들의 그 핵심 관심사고요. 네. 그 최근 유럽의 대표적인 한국 문제 전문가죠. 라몬 파르도 브뤼셀 자유대학 교수이자 한국 석좌, 이분이 미국의 The National Interest지에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예. 파르도 교수는 한국인들이 대화와 평화협정, 화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이후에 후임자가 나오더라도 이 같은 외교 노선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외교를 중단하고 북한을 다시 고립과 압박으로 내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 언론도 물론 관련 보도들을 했습니다.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 회담 장소가 하노이라고 발표되기 전에는 그 베트남 현지에서 다낭일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뿐 아니라 우리 언론도 처음에는 우리도 다낭이 많았어요. 예. 그랬죠. 예.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베트남 국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베트남 뉴스는 11일자 보도에서 관련 사실 전하면서 레티 투앙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이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안보를 지지하고 2차 북미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관계국들과 정상회담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국들과 정상회담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협력한다. 네, 정말 베트남도 역할 크게 해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다뤘습니다만 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여기에 대한 외신 보도들은 어떻습니까, 내용이? 네, 뭐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이제 분담금 협상 타결 결과를 놓고 많이 또 생각 외로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왔고요. 미국 쪽이 긍정적이면 우리한테 안 좋은 건가요? 뭐 미국 입장에서는 양쪽이 다 뭐 좋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특히 그 워싱턴 포스트가 그 10일 보도에서요,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과 관련해서 양국 모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물론 한국 국회 비준을 거쳐야 확정이 되지만은 낙관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상황을 전했고요. 네. 외신들이 대체적으로 이번 협상 타결을 두 가지 의미에서 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그 변수 하나를 제거했다. 미리 제거했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평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앞으로 다른 미국 동맹국들과 이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문제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번이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관련국 언론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예.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일본의 요코스카 카운슬의 마이클 보색 특별 자문이 한미 간의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미국 동맹국들에게 재확인시킨 것이다,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의 이런 이번 같은 벼랑 끝 전술은 미국의 동맹국 방위 의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경고도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아무튼 트럼프 행정부도 어쨌든 협상하면 합의는 되더라. 네, 그렇죠. 그런 전례를 남겼다. 네네. 그리고요. 그리고 홍콩의 문회보가 음.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일본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니케이 신문이 1년짜리 합의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북미 회담을 바로 눈앞에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쉽게 타결이 됐지만, 예. 내년에 다시 협상이 열릴 경우에 그때는 미국이 더 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를 언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더 큰 부담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네. 일본 역시 그 2021년부터 5년 동안에 그 주일 미군 주둔 경비 예산을 위해서 협상이 내년에 벌어지거든요. 예. 그 사실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협상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걱정되는 대목도 있다. 이런 얘기로군요. 그렇죠. 일본 얘기 나온 김에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왕이 사죄해야 한다는 발언. 네네.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일본 언론들은 아직까지는 정치인들의 반응을 전달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데요. 예. 그 이번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 외신 인터뷰와의 그 인터뷰에서
그 발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사실관계죠. 그러니까 네. NHK를 포함해서 일본 뭐 매체 방송이라든가 주요 일간지들이 그 발언을 소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치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 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격앙된 반응들이 일본 정치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을 중계한다. 네, 그렇죠.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즘에 뭐 한일 관계 관련해서 이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은 최근에 그 계속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3.1절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특히 이번에 100주년 얼마 남지 않은 예. 상황인데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사설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조명한 글이 있었습니다. 어허. 잘 알려졌다시피 아사히 신문은 좀 진보적 성향이죠. 그렇죠. 9일자 사설인데요. 한일의 100년 역사를 성실히 바라보자 이런 제목입니다. 예. 그 100년 전 그러니까는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있었던 조선 유학생들의 독립선언 이 점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조선인 유학생들은 한일 병합은 조선 민족의 뜻이 반영된 게 아니었다면서 민족의 자결을 호소한 2.8 독립선언을 했고 이걸 계기로 해서 한 달 후에 최대 독립운동인 3.1운동이 한반도 각지에서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운동은 결국 중국의 민중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예. 일본에 의한 한일 병합 그러니까 우리는 경술국치라고 하죠. 이게 100년이 되던 해 그때 칸 나오토 총리는 한일 간 병합이 조선 사람들의 뜻에 반한 지배에 의한 나라와 문화를 빼앗은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맞아요. 2010년에 칸 나오토 총리가 강제적이었다 이런 담화 발표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럽니까? 그렇죠. 얼마나 좀 역사가 좀 거꾸로 가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아사히 신문은 이 한일 병합이냐 이게 그러니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 문제도 역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한일 병합이 합법적이었는가 불법적이었는가 하는 문제가 양국 간의 그 지금까지 애매모호한 형태로 남아 있었다면서 그 결과 지금까지도 역사 문제가 양국 관계 국민 감정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이 사설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의 앞대목까지는 괜찮더니 갑자기 합법 불법 얘기부터는 좀 이상해지네요. 어쨌든.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불법이라고 하고 일본은 합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지금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이죠. 예. 뭐 사실 일본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당시의 일본 침략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다 물어봐도 학교 다닐 때는 배운 적이 없다. 이렇게 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없다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제국주의 당시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재 한국 국민들의 사죄 요구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에서는 또 시작한다. 뭐 해도 너무한다. 이런 부정적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바로 역사 교육에서 시작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일본의 양식 있는 지식인층에서는 일본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야죠. 그렇죠. 아사히 신문 역시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네, 이 신문은 역사는 있는 그대로 마주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잘못에서 유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단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예. 뭐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주문이 하나 있는데 지난 100년 동안에 양국의 역사에서 절반 이상은 그래도 증오보다 협력의 시간들이 있었다면서 어두운 부분뿐만 아니라 밝은 부분에도 한국이 좀 관심을 가져달라 네. 이렇게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아사히 신문 정도만 좀 일본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또 한일 관계 소식인데 동해 명칭에 대해 논평을 낸 러시아 교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지난 7일 그 동해 명칭과 관련된 보도를 낸 건데요.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의 그 자연과학부입니다. 지리와 지질 정보 시스템 발전학과라고 하는 이제 학과인데 예. 여기에 바클라노프 그 학과장입니다. 이 교수가 최근 동해와 관련해서 논평을 냈다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예. 바클라노프 교수는 국제 수로기구 IHO가 일본 정부에게 이제 그 최근에 하지 않았습니까? 동해 명칭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합의해라. 이거를 언급을 하면서 그 한국과 일본에서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국가들이 공통으로 접한 바다, 이 바다의 명칭이 서로 다른 것은 국제 협력을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그 동해 수역에서 여러 나라의 국경이 서로 접하고 있는 만큼 지정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자는 거예요?
이 바클라노프 교수가요, 이 동해 바다가 역사적으로 어떤 이름으로 국제 사회에 알려졌는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 지도상에서 이 해역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16세기부터라고 합니다. 16세기. 네. 근데 그때 처음 등장했을 때 명칭은 주로 한국해 동해였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러던 것이 18세기 중반에 일본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허.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역사에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프랑스의 탐험가 장 프랑스와 드갈로 라페루스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1787년에 일본 열도의 몇몇 해안들과 바다를 탐험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제주도 거쳐서 울릉도 거쳐서 지나갔다는 뭐 이게 있거든요. 예. 정조 시대 때 그때 이 바다 이름을 일본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19세기부터 일본해라는 이름이 유럽 지도의 대다수가 되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중반 이전에는 일본해라는 게 없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프랑스 백작인 탐험가인데 이제 그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실이 러시아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이 과거에는 이 바다를 중국해 또는 동해 이렇게 불렀다가 18세기부터 고요한 바다, 동해, 일본해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19세기 들어서 일본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게 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일본하고 이 문제 놓고 협상할 때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네요, 이게. 그렇죠. 네. 자, 그밖에 외신이 주목한 한국 뉴스 뭐가 있습니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과 관련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시사지는 한국의 임재성 변호사를 언급을 하면서 2003년도 한국군의 그 이라크 파병으로 촉발된 반전 운동에 참여한 누이의 그 군복무를 거부해서 1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예. 당시 그 부모가 이 사실을 주변에도 숨겼고 이 조부모에게는 얼마간의 외국에 나가 있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지난해 이제 11월 한국 대법원이 그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이코노미스트지는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 한국 남성들이 이번 그 임 변호사의 이 이야기가 먼 과거의 기이한 이야기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유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여론은 이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에 대해서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 입법에 찬성 의견이 그리 높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집총을 거부하는 평화주의자들이 비판을 받고 감옥에도 갈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이제는 감방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방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최소한 이제 조부모에게 설명하기는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나저나 이번 주 그래미 시상식에 방탄소년단 참석했잖아요. 그렇죠. 관련 보도는요? 나왔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죠. 타임지가 인터넷 보도판에서 그 BTS의 그래미상 시상식 참석 소식을 전했는데요. 타임지는 슈퍼그룹 BTS가 그래미상 R&B 시상식에 참석해서 멋진 밤을 보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세계적인 팝 가수 카밀리아 카베이오 그리고 전설적인 컨트리 가수죠 돌리 파튼 이런 사람들과 나란히 앉았다. 그들의 첫 번째 그래미 진출이었음을 생각할 때 이것은 상당한 일이다 이렇게 치켜 세웠습니다. 아예 그냥 슈퍼그룹 BTS 이렇게 쓰는군요. 네, 그렇게 쓰더라고요. 타임지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BTS가 지난해 블록버스터 앨범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블록버스터 앨범이라고 쓰더라고요. Love Yourself 이거 잘 알려진 곡이죠. 그렇죠. 이거를 출시한 이후에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오르고 또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래미 시상식까지 진출하게 됐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슈퍼그룹의 블록버스터 앨범. 네. 그리고 말 나왔으니까는 K-팝 관련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벨기에 메트로 뉴스가 8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덜란드에서 지금까지 수년간 가장 비싼 콘서트는 비욘세, 케이티 페리, 에드 시란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의 한 여성 그룹이 그 기록을 경신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누구요? 여성 그룹? 블랙핑크라고 아십니까? 4인조 여성 그룹인데요. 이번에 공연 관람료가 166.88 유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1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가격은 이 객석의 위치에 관계없이 어느 자리나 똑같은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이 메트로 뉴스는 그래서 이제 K-팝이 최근 수년 동안에 아시아에서 인기 있는 단어였는데 요즘에는
유럽에서도 점점 인기를 높여간다.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그 영국의 한 청년 28세의 한 청년이 이 BTS 멤버 한 명을 닮고 싶어서 10만 달러를 들여서 성형 수술을 한 사실 허허. 이건 잘 알려진 일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아무튼 공연 관람료 21만 원 네, 최고 기록을 깼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어린 팬들이고 21만 원 표 어떻게 사죠? 비싸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도 한번 그 다른 장소에서 콘서트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 표를 구하기 위해서 어린 팬들이 며칠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팬들한테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희생이었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하고 있는데 하지만 물론 많은 네덜란드 팬들에게 그 금액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미 그 K-팝 그룹들이 상당한 규모의 서포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객 중에는 현지인들도 물론이지만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온 팬들도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는 어느 한 도시에서 공연이 열리더라도 그 도시 팬들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서 이제 팬들이 몰려온다는 거거든요. 예. 이 K-팝 가수들의 공연료가 비싼 이유 여기에 대해서는 그 보통 미국 가수들은 몇 달 동안 투어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K-팝 가수들은 보통 2주 안에 투어를 이제 모두 마무리하기 때문에 아하. 이 적은 공연 횟수에 훌륭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제작비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공연 관계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블랙핑크가 인기 있는 특별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 한국 걸그룹들은 귀엽고 섹시한 컨셉인데 이들은 자신감에 차 있고 강인한 우리나라에서 걸크러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컨셉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네. 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가 21만 원이면 BTS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밖에서 본 한국이었어요.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